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평생 약을 드시며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믿고 삼켜온 그 약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천천히 병들게 하는 악의 구렁텅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위험한 덫에서 벗어나고 건강을 20년은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건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침 저녁으로 약 봉지를 열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약들 다 필요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다약제 복용 비율 2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수면제, 진통제, 여기에 감기약까지 겹치면 하루에 10알이 넘는 약을 삼키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그리고 언젠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약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뇌와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약을 똑똑하게 관리해서 심장은 지키고 뇌는 또렷하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입니다. 72세 남성분인데 은퇴 후 손주와 놀아주는 게 삶의 가장 큰 낙이셨습니다. 혈압약 2가지, 당뇨약 하나, 위장약 하나, 잠 안 올 때 드시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낮에도 멍하고 어제 한 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 자주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약의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수면제와 항콜린성 성분 약이 겹치면서 뇌와 균형 감각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약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더니 3개월 뒤 낮 졸림이 줄고 낙상도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여성 환자입니다. 심혈관 예방을 위해 스타틴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잘 조절되었지만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한 흐림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기억력 검사를 해보니 경도인지 장애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약 용량을 줄이고 보조제를 병행하자 몇 주 뒤 흐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6세 여성입니다. 당뇨약 메트포르민을 5년 이상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당은 안정적이었지만 극심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B12 결핍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충제를 맞고 나서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기간이 길어지고 약이 겹치면서 뇌와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위험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은 약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공장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공장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약이 더 오래, 더 진하게 몸에 남습니다. 둘째, 몸의 구성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은 늘고 수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용성 약은 지방에 쌓여 오래 남고 수용성 약은 혈액 속 농도가 더 높아져 부작용을 키웁니다. 셋째, 약이 많아질수록 상호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가지 약은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지만 10가지 약은 수십 가지 충돌이 생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5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은 부작용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할 증상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 평소 잘 하던 말을 더듬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최근 6개월 사이에 넘어졌다. 입이 마르고 변비가 심하다. 잠은 잤는데 개운하지 않다. 기분이 급격히 변하거나 우울하다. 손발이 저리거나 이상한 감각이 있다. 새 약을 시작한 후 증상이 나타났다. 약 봉지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병원 갈 때 약 목록을 외우지 못한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약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고위험 약물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용어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불안과 불면에 쓰이는 약인데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국제 권고는 최대 2주 사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몇 년씩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둘째, 항콜린성 약물입니다. 감기약, 알레르기약, 멀미약, 일부 요실금 치료제에 들어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을 차단해 건망증과 혼란을 불러옵니다. 셋째, 수면제, 특히 졸피뎀 같은 Z드럭입니다. 겉보기에 숙면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은 줄고 가짜 수면만 늘립니다. 낙상과 기억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넷째,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관절염이나 염증에 쓰이지만 장기 복용하면 성격 변화, 불면, 심지어 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타틴입니다. 심혈관 예방 효과는 크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드물게인지 저하가 나타납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용량과 종류를 조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섯째, 메트포르민입니다. 당뇨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비타민 B12 흡수가 막혀 기억력 저하와 신경 손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보충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 만한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입니다. 술 한 잔이 숙면을 돕는다? 아닙니다.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수면제와 함께 복용하면 위험합니다. 감기엔 아무 약이나 괜찮다? 아닙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으면 기억력에 큰 해를 줍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필요 이상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다약제 복용 많이 걱정되시죠? 그래서 예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실천하세요.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감량은 반드시 계획과 의료진 감독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약을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처방약뿐 아니라 영양제와 건강보조제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의사와 목표를 합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기억력을 지키고 낙상을 예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셋째,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효과가 큰 약은 남기고 중복되거나 부작용이 큰 약부터 줄입니다. 넷째, 감량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 벤조디아제핀은 25%씩 2주 단위로 줄이는 식입니다. 다섯째, 모니터링 하십시오. 낙상, 어지럼, 기억력 변화를 가족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상의 핵심, 가장 중요한 생활 속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습관입니다. 맥기니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설탕과 가공식품은 줄이십시오. 메트포르민을 드신다면 생선, 살코기, 유제품처럼 비타민 B4가 풍부한 음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물은 낮에 충분히 드시고 밤에는 줄이셔야 야간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5월은 매일 30분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매일 균형 훈련을 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한 발로 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입니다. 취침 2시간 전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방은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하십시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피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모든 약과 영양제를 꺼내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최근 6개월 내 낙상이나 기억력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하십시오. 다음 진료 시 반드시 약 검토를 요청하십시오. 고위험 약은 중단이 아니라 감량 계획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가족에게 내 약 목록을 공유하고 함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사랑이고 삶의 역사입니다. 작은 알약들이 그 보물 창고를 조용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오늘부터 현명한 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유입니다. 가족 단톡방에 가까운 친구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댓글에 도움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뇌는 맑게, 심장은 튼튼하게, 삶은 건강하게 지켜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